안녕하세요. 조선 후기 궁방 수본 읽기를 주제로 강의하게 된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연구원 이은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먼저 궁방과 궁방문서, 두 번째 궁방 수본과 내수사, 세 번째 궁방 수본의 서식과 형태, 마지막으로 실물 수본 읽기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방과 궁방문서입니다. 궁방은 왕실 구성원의 존칭이자 생활 공간이고 왕실의 물자를 조달하거나 왕실 제사 봉행의 기능을 수행했던 곳을 말합니다. 이 기능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탕, 두 번째 생활, 세 번째 제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탕 같은 경우에는 공물 이외에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조달하거나 국왕의 거둔 같은 행차, 의례 등 왕실 행사 시에 인력을 지원했던 기능을 말합니다. 이 기능을 수행했던 대표적인 궁방을 일컬어 보자면 명례궁, 용동궁, 어이궁, 수진궁이 있는데 이 네 개의 궁방을 통틀어 사궁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은 후궁, 왕자녀의 생활 공간 및 그들의 가게 운영 기능을 말합니다. 이 기능에 해당하는 후궁 궁방의 경우에는 숙빈방, 김기인방 같은 경우가 있고 왕자 공주의 생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연령궁방, 명원공주방 등 왕자 공주방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사 기능입니다. 이 제사를 봉행한 기능은 특히 사궁 중에서도 수진궁에서 발달했는데요. 수진궁은 후사가 없이 일찍 죽은 후궁이나 봉작하거나 출가하기 전에 일찍 죽은 왕자 공주들의 제사를 합동으로 봉행했기 때문에 앞서 생활 기능에서 언급한 후궁 왕자녀의 궁방과 함께 사후 제사를 봉행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빈 이씨의 영빈방과 숙빈 채씨의 숙빈방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사후 국왕의 생모로서 각각 선의궁과 육상궁으로 격산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궁방들은 궁방이 위치한 지명 또는 공주, 옹주 궁방의 경우에는 부마도위의 자코 등을 사용한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동궁 같은 경우에는 박동, 박석동에 위치한 궁방이었는데 이 지역은 현재 종로구 수성동 일대를 가리킵니다. 이 박동과 박석동에 연유해서 용동궁은 박동궁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온공주방은 순조의 딸인 덕온공주의 궁방인데 현재 중구 일대에 해당하는 저동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저동궁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덕온공주의 남편인 부마 남령이 윤희선의 자코를 따서 남령이궁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선옹주방은 정조의 딸인 숙선옹주의 궁방으로서 마찬가지로 현재 중구 일대에 해당하는 이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궁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숙선옹주의 남편인 부마 영명이 홍현주의 자코를 따서 영명이궁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궁방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이 필요했는데 각 지역에 소재한 전답과 시장 등 장토와 노비들이 이 기반에 해당합니다. 궁방에서는 이러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장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나 인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였습니다. 관련 기관과 인물 같은 경우는 중앙 및 지방 아문, 또 타 궁방, 궁방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궁속, 또 백성 등과의 관계에 해당하는데요. 이 관계 속에서 다양한 문서가 발급되고 수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궁방에서 발급한 문서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상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문서는 차첩입니다. 차첩은 도장, 작인, 마름 등 궁방 장토와 관련하여 일하는 궁속들을 임명할 때 발급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서패자와 전령 같은 발급 문서는 궁방에서 명령과 지시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발급한 문서입니다. 특히 도서패자의 경우에는 문서 곳곳에 궁방의 인장인 도서가 답인되어 있다는 형태적 특징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러한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서 문서명에 도서 두 글자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서패자가 하나의 문서명으로 굳혀지게 됩니다.
도서패자와 같이 일부 공방 문서는 문서명의 도서가 결합되어서 완문 같은 경우에는 도서 완문, 차첩은 도서 차첩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문은 어떠한 사실을 확인,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은 문서인데 공방의 완문은 주로 성책된 형태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방에서 받은 수취 문서의 예입니다. 첫 번째 문서는 문장입니다. 문장은 지방 아문의 아전인 공형이 공방에 보고한 문서를 말하는데 보통 문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문장 서목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 형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공방 장토의 수세와 관련된 사안이 언급됩니다. 두 번째는 소지, 발괄, 등장 등 소지류 문서입니다. 이 소지류 문서는 청원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관부와 똑같이 공방에서도 이 소지를 받고 그에 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지를 받고 처분을 내린 이러한 모습은 일반 관부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문서 행정입니다. 비단 소지류 문서에서만 나타나는 행정일 뿐만 아니라 완문, 절목, 입안을 공방에서 발급한 데서도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목은 원당 사찰의 승려나 지방 아문의 아전인 공영이 공방에 간단한 사실을 보고하거나 안부를 물을 때 올린 문서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방이 발급한 문서 중에서 특히 수본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수본은 공방이 내수사에 보고 또는 청원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국왕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으면 수본까지만 작성되어 단독의 형태로 전해지지만 지금 사진과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는 공방의 수본이 위치해 있고 왼쪽에는 내수사 단자의 순서로 작성된 형태입니다. 이 두 문서가 접련된 형태이고 또 두 문서가 결합된 배면 접련처에도 내수사의 인장이 답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방의 수본이 국왕에게까지 보고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문서의 형태는 다시 말하면 공방에서 올린 수본을 내수사에서 접수를 하고 이를 내수사에서 임금에게 올릴 단자와 함께 수본을 접련해서 올린 문서 행위 과정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 문서 행위 과정을 다시 공방과 내수사, 국왕 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방에서 나름의 보고 내용을 담은 수본을 작성해서 내수사에 올리면 이를 접수한 내수사에서 국왕에게 올릴 단자를 작성하여 수본을 함께 접련한 상태로 국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수사 접련 문서는 사료상에서는 계목, 단자, 초기 등으로 다양하게 언급이 되지만 제가 사료와 문서의 서식을 대조해서 공방 수본에 접련된 내수사 문서는 단자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사는 2조에 속한 정오품 아문으로 왕실의 사유재산 관리를 담당했던 아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공방 관리의 역할까지 겸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본의 행위 과정에서 도드라지는 공방, 내수사, 국왕의 문서 행위 과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수본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살펴본 공방 문서들은 실물의 낱장 형태로만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등록에 베껴있는 형태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동궁에서 작성한 용동궁 등록과 용동궁 공사책이 있고 또 수진궁에서는 수진궁 등록을 작성하여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안공주방에서 작성한 가고문서 역시 공방 등록의 예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공방 수본의 서식과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 수본은 관찬 사료에서 별도로 서식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서 그 서식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서식은 총 12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 작성 공방명과 문서명은 그 사이를 띄우거나 문서명인 수본 두 글자를 비교적 작게 기재합니다. 특히 18세기 이전까지는 공방명 옆에 수본 작성을 담당한 사람의 직함까지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두사는 기재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기두사 없이 바로 본론을 시작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우수본이라는 기두사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19세기 중반 이전에는 문서명 이후 기두사가 없이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서 사안을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우수본위라는 기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이 이어진 후에는 향후 진행될 수본의 행위 과정이 다섯 번째로 언급이 되는데, 행위 과정은 국왕에게 입계하는 경우와 입계하지 않고 바로 해당 한문에 보고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서술 방식입니다. 이 차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는 행위 과정의 범위와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행위 과정이 수본에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궁방에서 이 사안이 국왕에게까지 입계될 만한 것인지 여부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수본의 행위 과정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 결사는 항상 행하 아이샤니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결사는 수본이 사안을 보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문서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작성 시기 연, 월, 일은 처음에는 중국 연호를 기입했다가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간지로 대체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직함과 성명, 그리고 담당자의 창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수본에서 담당자들의 직함으로 등장하는 장무, 서원, 숙궁은 궁방의 운영과 재산 관리, 그리고 문서의 작성 등을 포괄하는 실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궁방에서 수본을 작성했을 때의 서식은 담당자의 창명에서 마무리되지만 작성 이후 수본에는 또 다른 서식이 추가되게 됩니다. 바로 내수사에서 수본을 접수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때에는 내수사인이라는 인장이 답인이 되고, 그리고 내수사에서 수본을 접수한 시기, 접수처가 함께 기재됩니다. 접수 시기와 같은 경우에는 접수 연대, 월자, 일자가 기재되고 접수처인 각 방의 명칭이 하나씩 기재됩니다. 수본에 나타나는 접수처는 호방, 예방, 형방, 공방 4개의 방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내수사는 4개의 방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서식을 살펴보았고, 지금은 궁방 기록에서 나타나는 수본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방 등록에는 수본 형태에 대해 알 수 있는 짤막한 기록이 몇 부분 남아 있는데요. 먼저 수진궁 등록의 기록과 그림을 통해서 수본과 내수사 접련 문서인 단자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문서를 접련하지 않고 접었을 경우에 수본에 사용되는 종이와 접련한 문서인 단자에 사용되는 종이의 길이를 그린 것입니다. 약간 선이 기울어진 채 그려진 것을 감안하면 오른쪽 수본의 종이는 세로 약 38cm, 가로는 약 5cm이고 왼쪽 단자의 종이는 세로 약 34cm, 가로는 약 3에서 4cm로 접련 문서인 단자의 세로 길이가 수본의 길이보다 짧았습니다. 또한 함께 언급된 수본의 종이는 돈후지로, 이는 종이의 두께와 관련된 명칭입니다. 따라서 수본에는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동궁 등록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수본과 내수사 접련 문서인 단자에 사용된 종이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잠깐 읽어보면은 수본은 장지단자를 사용하여 쓰고 내수사 계목 같은 경우에는 단자로 읽을 수 있는데요. 단자는 장주지를 사용하여 수본보다 조금 짧게 마련하며 글자의 모양은 수본보다 조금 크게 쓴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본에 사용된 종이로 언급된 장지단자에서 장지는 관, 첩정이나 공사문사에 있어서 상주지와 함께 통용되던 종이입니다. 또한 수진궁 등록에서 봤던 기록과 마찬가지로 수본에 사용되는 종이보다 내수사 단자에 사용되는 종이의 길이를 짧게 마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궁방 수본과 내수사 접련문서 단자에 사용되는 종이의 종류, 그리고 그 크기, 거기에 기재된 글자 크기까지 정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문서 중에서 크기 확인이 가능한 수본, 단자를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단자의 세로 길이가 수본보다 최소 0.2cm에서부터 최대 11.4cm까지 짧았습니다. 구체적인 크기가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수본을 점령한 단자는 수본보다 세로 길이가 짧아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궁방에서 수본을 작성해 내소사에 보고한 사안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왕에게까지 입계하는 경우는 궁방 장토, 예를 들어 전답과 시장과 같은 장토를 새롭게 획득할 것을 요청하는 사안이 있었고, 두 번째로 새롭게 매득한 궁방 장토를 타량하거나 그에 관한 성책을 작성하는 것,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자긴들의 연호자벽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왕에게까지 입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각 궁방에서 특히 내탕을 담당한 사궁에서 대비전, 중궁전 등 각자의 담당 왕실 정각에 물품을 조달한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례 중에서 장토에 관한 사안은 국왕에게까지 보고되었지만 물품 조달과 같은 경우에는 국왕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살펴본 용동궁 등록과 수진궁 등록과 같이 실제 문서의 내용을 베껴놓은 등록을 통해서는 더욱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낱장의 실물로 전해지는 수본 중에서 내용과 형식 면에서 특기할 만한 사례를 간추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 수본은 여러 궁방에서 작성한 도수본에 해당하는 사례로 1791년 정조 15년 육상궁, 명례궁, 수진궁, 화순옹주방, 화평옹주방에서 작성한 도수본입니다. 먼저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궁, 명례궁, 수진궁, 화순옹주방, 화평옹주방 수본, 도수본. 궁속, 황해도, 재령, 여물리, 연답, 즉 제궁방 대장이, 전이 보수 몽리의, 근년 이래 수도 전색, 장미면 폐기지경 이삽두, 대저 보수지원, 시어 전탄, 지우 여물리, 80리 지원, 제궁방 장토, 도제 기중, 전례 차보, 고 매여 농극, 조발 장민, 소착 인수, 몽리 경식의, 무자년분, 본처 모리 간세집에, 종용 수어청, 자본청 수치 보도, 빙차 징세이, 수어청 둔감, 윤회 하거, 충년 환면, 각자 비기, 불념 위패, 칭이, 수보자 80리, 보도 다 불과 2, 30리이지, 기여 4, 50리, 즉 전연 포기, 사토 전색, 지역 폐농, 고 계산연뿐, 왕복 본청, 영위 혁파 영문 수세지규, 환속 궁방, 사작인 등 의전 수축, 관계 몽리, 미상 핍수이, 수어청 둔감배, 실차 비기지둔, 매유 복설지계이, 기후 자훈련도감, 욕설 수세 이삽다가, 이제 궁방 대장지지, 고 진고인 입계 형배, 잉위 중지 이삽고, 우자 청현 군주방, 요기 설시이 미과의. 병신년뿐, 수어청 갱설 징세자, 우금 10여 년, 영속지 작패, 비전 우심, 소위 계량, 불과 색책, 심구 대거, 점치 전색, 수부득 하류, 광야 인착지답 이삽다온, 시이 금년 언지, 춘초 소한, 타처즉 별무 소손, 이 독차 일평, 일망균탁, 초미 부종,
간혹 만후 낙종 이사보나 다치 고손 미면 낙세 독흉 기불 원념제 불특 금년위원 양무 변통지거 즉 실유 연기지려 기불가석제 폐단지 여차 경향염지 약불 극거 수어청 징세지규 즉 허다 각 궁방 장실 보용지자 실위 박부지려 자이 거실 수본 하삽거온 동 수어청 징세 일관 영위 혁파 사제 궁방 누천 섬지기 장토 등면 폐기지 지사 입계 이보 비구 행관 본도 지위 해읍 하삽기암 행하 아이샨일 걸륭 56년 7월 1 육상궁 서원 최드구 명례궁 숙궁 한상필 수진궁 서원 김영묵 화순옹주방 서원 최진항 화평옹주방 서원 이동린 이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궁, 명례궁, 수진궁, 화순옹주방, 화평옹주방, 도수본 궁에 속한 황해도 재령 여물리 언답은 곧 여러 궁방의 큰 장토이며 오로지 보수로서 물을 대는데 근년 이래 물길이 막혀 장차 폐기될 지경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근원은 전탄에서 시작하여 여물리에 이르기까지 80리나 되는데 여러 궁방의 장토가 다 그 가운데에 있어 모두 이 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농한기에는 장민을 골라 뽑아 물길을 터서 물을 끌어다 대고 농사 지은 것입니다. 무자년쯤에 이곳에 이익을 탐하는 간사한 무리들이 수어청을 종용하자 본청에서 복기를 고치고 이를 빌미로 징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어청의 둔감이 돌아가며 내려가서 해마다 사람을 바꾸고 각자 자기 배를 불리고는 폐단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를 고치는 것이 80리라 칭하고는 복길이 많게는 불과 2, 30리에 그치고 그 나머지 4, 50리는 모두 포기하니 모래가 막혀 농사를 그만두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계사년쯤에 본청을 왕복하여 영문의 보수세에 관한 법을 영원히 혁파하고 다시 궁방에 속하니 자긴들로 하여금 전처럼 축을 수리하고 관계하여 물을 대게 해서 일찍이 물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수어청의 둔감 무리들이 자기 배를 불릴 둔토를 잃자 매번 다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그 후에 훈련도감에서는 보수세를 설치하고자 하다가 여러 궁방의 큰 전장이기 때문에 진고인은 있게 하여 형배해서 그대로 중지하고 또 청영군주방에서는 처음으로 보수세를 설치하려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신년쯤에 수어청에서 다시 징세를 설치한 지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영속의 작폐가 전보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른바 계량은 그럴듯하게 책임을 면한 것에 지나지 않아 깊고 큰 도랑은 점차 막히고 물은 넓고 많은 답에 흘러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올해로 말해본다면 초봄에 조금 가물었는데 다른 곳은 달리 손해본 곳이 없지만 이 한 뜰만은 보름 만에 땅이 갈라져 애초에 씨를 뿌리지 못했고 간혹 늦게 씨를 뿌렸으나 마른 것이 많아 풍년에 한 곳만 흉년을 면하지 못했으니 어찌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만 그러한 것이 아닌데 만약 변통하는 일이 없다면 실로 영원히 버려질 근심이 있을 테니 어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폐단이 이와 같음을 서울과 지방에서 자세히 알고 있으니 만약 수어청이 징세하는 법을 빨리 없애지 않는다면 허다한 각 궁방이 장차 보탰을 재물을 잃어 실로 눈앞에 닥친 위급함이 됩니다. 이에 사실에 근거하여 수본을 올리니 수어청이 징세하는 항목을 영원히 혁파하여 여러 궁방으로 하여금 수천 섬지기의 장토가 폐기되는 것을 면할 수 있게 하여 비변사에 유보하고 본도에 관을 보내 해당 읍에 알리도록 명령하실 일입니다. 걸륭 56년 7월 1. 방금 읽은 도수본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황해도 재령 여물리에 위치한 여러 궁방의 전답이 의지하고 있는
보수의 세와 관련해서 수어청의 폐단이 심하자 이를 혁파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630 등 5개 공방이 연합해 올린 도수본에 해당합니다. 문서명 맨 앞에 등장하고 작성일자인 걸륜 56년 7월 1일 바로 아래에 기재된 630이 이 도수본 작성을 주도한 공방에 해당하는데요. 이처럼 다수의 공방이 하나의 수본을 작성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유추해 보자면 먼저 주도한 공방에서 도수본 초본과 함께 사통을 보내 이 내용을 검토해 줄 것과 각 해당 공방 소임의 성명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각 공방 소임들의 성명까지 기록한 도수본 원본과 사통을 또 보내서 소임들이 직접 창명해서 돌려보내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 공방이 작성한 도수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방이 언급되다 보니까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는데요.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가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등록에 따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용동공 등록에는 이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도수본의 사례에서 그 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수본은 630에서 써내 개하받았다라는 한 줄의 기록을 도수본 바로 옆에 기재하여서 이 도수본을 주도한 공방이 해당 공방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궁속의 처벌 사례에 해당하는 1812년 순조 12년 용동궁 수본입니다.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동궁 수본, 우 수본 위, 본궁 소임 이완철, 상시 간폐지류, 겸력 본궁 도장, 막중 국납, 중간 투롱, 경련 건기, 종불 비납이다가 자 수월전, 도피 불연, 고 탐문 기위절, 즉 유사 장년 학어운, 고 차송 국노 근착, 즉 동서 서물, 경불 현영 이견여라, 금문 송인배, 정소 기영운, 차 필시 빙자 궁속, 출몰 경양, 기인 취물지치, 정령 무의 이다온, 여차 무엄 파측지한, 불가 심상처지, 고 동완철, 위선 제명후, 기죄상, 사의 입계, 이보 비국, 행관 본도, 이위 각별 엄승, 형배지지 하기암 행하 아이샷닐, 가경 17년 7월 12일, 서원 최진곤. 이어서 해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동궁 수본. 다음 수본은 본궁의 소임 이완철은 항상 간사하고 패악한 무리로 본궁의 도장을 겸하여 일했습니다. 막중한 국납을 중간에서 훔쳐 멋대로 쓰고는 해가 지나도 기한을 어기며 끝내 납부하지 않다가 몇 달 전부터 도망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곡절을 찾아 물으니 일이 있어 장현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노를 보내 쫓아가 잡았는데 동서로 빠르게 달아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송인 무리에게 들으니 경기 감형의 소장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필시 궁속임을 빙자하여 서울과 지방에 출몰해서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가로챌 까닭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엄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놈은 예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철을 우선 제명한 후에 그 죄상은 내수사에서 입계하여 비변사에 이보하고 본도에 관을 보내서 각별하게 엄히 처벌하여 형배하도록 명령하실 일입니다. 가경 17년 7월 12일. 방금 읽은 수본은 용동궁의 소임이자 도장인 이완철이 국납을 가로채 황해도 장현으로 도망쳤는데 용동궁의 궁속임을 빙자해서 죄를 저지를까 염려되니 그를 제명하고 빨리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임금의 판부 같은 경우에는 수본에 점련되어 있을 내수사 단자에 기입되는데 이 1812년 용동궁 수본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점련되지 않은 채 수본만 바로 국왕에게 입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판부와 계자인 역시 수본에서 발견됩니다. 이 판부는 앞면과 뒷면에 걸쳐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판부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 수본 중의 사연을 보니 매우 놀랍다. 형조에 문서를 보내서 법에 비추어 죄를 처벌하라 분부하고, 이로 인해 생각해보면 신칙하지 않은 용동궁의 담당 내관은 살피지 않은 죄를 면하기 어려우니, 또한 내수사에 명하여 담당 내관을 잡아다 신문하고 각별하게 엄히 처리하여 뒷날 무엄한 무리를 징계하라. 궁임들이 직무에 따라 봉행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위에서 잘 단속하고 신칙하지 못해서니, 또한 이 하교로서 승정원에서 내수사와 각 궁방에 감결을 보내 따로 시료가 있도록 하라. 소소한 죄도 일일이 번거롭게 아랠 필요가 없으니 이 또한 잘 알고 충분히 경계하도록 엄히 신칙하라. 방금 읽은 임금의 판부는 차지중관, 즉 용동궁 담당 내관과 그 궁방을 관리하는 내수사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속의 처벌과 같은 소소한 죄까지 임금에게 아뢰지 않도록 신칙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진궁 등록의 내용을 찾아보면은 비슷한 시기인 1813년 7월 12일에 승정원에서 이 전교를 받들어 작성한 감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결은 내수사와 각 궁방에 그대로 전달되어 임금의 전교가 그대로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실 원당의 운영 사례에 해당하는 1765년 영조 41년 영빈방 수본입니다. 영빈방 수본에 해당하는 왕실 원당은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인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실과 원당 두 관계가 경제적 유착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궁방은 담당 원당을 통해서 전답을 소유하거나 불사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했고, 반대로 원당은 궁방을 통해서 왕실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사찰에 가해지는 승력의 부담을 감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궁방에 소속된 원당은 사찰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궁방에 요청했는데, 궁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사의 수본을 올렸고, 지금 읽어볼 영빈방 수본이 그 사례에 해당합니다. 영빈방 수본은 이제까지 봤던 수본과 같이 원래는 낱장의 문서로 존재했지만, 현재 소장처인 보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전래되는 과정에서 이처럼 성책의 형태로 재편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영빈방 수본의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방 수본. 충청도 보은 속리산 천하명산 생불 주처 대법주사 우기 승지 강헌 성조 용잠 설 백일 친기지 종찰 세조조 주필지 성지 원묘조 양전 위실 봉안지 보소 인현왕후 도축 불감지 영찰 열성조 어묵 유진지 승지 즉 당시 성의 위호지 은택 부하 언제 궁녀 원당 정속후 열성조 충리지 법우 불상 미면 풍우 퇴기 기제 흥호지도 불과 염약 치치지야 금이 교구지방 해도 여릅지민 매호 심렵 수렴 중건 기폐지 어찰 즉 비단 봉위 열성조 흥망지 성의 민간 필무 편호지 고사 종찰 변시 진압지 성공 2. 기어 지탱지의 증령 도신 화속 지위어 돈의 여릅 거행 형지 위선 치보 이위 등문지의 행회 본도사 입계 시행 하삽기암 행하 아이샨일 걸륭 30년 정월일 서원 이흥양. 이어서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영빈방 수본. 충청도 보은 속리산은 천하의 명산으로 덕행이 높은 승려가 거처한 곳이고, 대법주사는 특히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태조 임금께서 잠저 시절에 100일 동안 친히 기도를 드린 종찰이고 세조조에 잠시 머무르신 성스러운 땅이며 원묘조에 양전의 위시를 봉안한 귀중한 곳이고 인현왕후께서 기도하여 부처가 감응한 신령스러운 절이며 열성조의 어묵이 모셔진 이름난 곳이니 당시 임금의 뜻과 크게 보호하는 은택을 다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궁에서 원당을 정해 속한 후 열성조가 복을 기원한 버부와 불상은 바람과 비로 인해 무너짐을 면하지 못했으니 공경하고 지킬 도리에 있어서 가만둘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잡을 방법으로서 해당 도 여러 읍의 백성들 매 호마다 십렵을 거두어서 거의 무너진 어차를 중건하면 열성조를 받들 뿐만 아니라 임금의 뜻을 삼가 우러르게 될 것이며 민간에는 반드시 부담이 쏠리는 수고로움이 없고 종찰에는 티끌을 모은 성공이 되니 사찰을 지탱하는 뜻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관찰사가 서둘러 도내 여러 읍에 알리고 거행한 상황을 우선 속히 보고하여 아래라는 뜻으로 본도에 알릴 것을 입계하여 시행하도록 명령하실 일입니다. 걸륭 30년 정월 1. 방금 읽은 수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태조, 세조, 원종, 인현왕후 등 왕실 일원과 연관이 깊은 원당인 법주사는 영빈방의 원당이기도 하였는데 이 법주사 사찰의 건물과 불상이 비바람에 훼손되었으니 백성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중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대상이었던 공방의 기능은 왕실 일원의 생활 공간, 또 왕실의 물자를 조달하는 내탕, 그들의 사후 제사를 봉행하는 기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방은 장토를 획득하거나 관리할 때 또는 궁방에 소속된 사람들의 처벌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을 때 또 원당 사찰을 운영할 때 제사를 봉행하거나 왕실 내부의 물품을 조달할 때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내수사에 보고 청원해야 할 경우 수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내수사는 궁방을 관리하는 역할도 겸하였기 때문에 궁방 수본에 더해서 내수사의 단자를 작성하여 문서를 전면하여 국왕에게 입계하였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